혹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살인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96년 히로시마현에서 늦은 저녁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승객은 젊은 여성이었고 택시기사는 30대에 불과한 평범한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는 택시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놀란 승객에게 유쾌하게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발밑에 시트 좀 걷어줄 수 있어요? 저는 배선하긴 좀 할게요. 승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 순간 택시기사가 승객 뒤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는 많은 사람을 재미로 살해하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1996년 히로시마현. 훗날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당시 34세의 히다카 히로아키. 그는 히로시마현의 택시기사였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로 보이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로서의 수입은 꽤 괜찮았지만 도박과 술, 여자 문제로 인해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빚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4월 18일 신텐지 공원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공원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놀고 싶어? 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택시에 탔습니다. 당시 이 공원은 매춘과 원조 교제가 이루어지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는 그곳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호텔로 갔고 그가 그녀에게 돈을 건네자 소녀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저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지금 10만원 정도 있는데 이제 빚을 갚으러 구레시에 가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히로아키는 소녀의 사정이 딱했는지 곧장 구레시로 데려다 주겠다며 그 둘은 호텔을 나와 이동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소녀가 가지고 있는 10만 엔이면 내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이 소녀와 초면이고 실종이 되더라도 아무도 소녀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히로아키는 결심을 내렸는지 택시를 멈추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소녀에게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발밑에 시트 좀 걷어줄 수 있어요? 저는 배선하긴 좀 할게요. 소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돕기 시작했고 그 순간 소녀의 등 뒤로 돌아가서 넥타이로 목을 졸랐습니다. 소녀가 쓰러지자 히로아키는 지갑을 찾아 돈을 챙기려 했는데 10만 엔은 없었고 5만 엔 뿐이었습니다. 1996년 5월 6일 소녀가 살해된 지 18일 만에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수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녀는 고교생 1학년이었으며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던 딸아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히로아키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나도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없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히로아키는 체포될 것 같은 불안감이 점차 경찰은 나를 잡을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8월 12일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그는 신텐지 공원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낸 후 그는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그 여성을 질식사시켰습니다. 세 번째 살인은 1996년 9월 7일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칵테일 웨이터였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됐으며 8만 엔을 훔쳐 강변 도랑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살인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1962년 미야자키현 한 농가의 집안의 셋째로 히로아키는 태어납니다. 그는 똑똑해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히로아키가 고교생 3학년이 되었을 때 스쿠바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교에 지원했지만 떨어지고 삼지망 대학 입시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겨우겨우 사립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본인의 꿈과 멀어진 것만 같은 좌절감에 수업에 출석하지 않게 되고 결국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에게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했으며 후에는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여 일했지만 역시나 본인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해 이때부터 도박, 술,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돈이 부족해져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합니다. 1989년 석방된 그는 히로시마로 가서 택시 운전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3년 뒤 히로아키는 한 여성과 결혼을 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식도 생기면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아내가 급작스럽게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혼잣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정신이 이상해져 점점 그녀를 제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점점 그는 더욱더 타락해 밤마다 유흥을 즐기게 되었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996년 9월 14일 그가 세 번째 살인 후 일주일도 안 되어 다음 살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상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시트를 발밑으로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히로아키에게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은 그녀는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전력으로 그녀를 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우고 목 졸라 죽이고 돈을 훔치고 그 사체를 버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피해자는 당일날 발견되어 경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고 목격자도 찾게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하게 되고 결국 히로아키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3건의 살인에 대해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2000년 2월 9일 그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마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0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44세의 나이로 그는 사형되었습니다. 히로아키는 실패와 좌절에 빠져 저지른 짓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상 스토리박스였습니다.